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금 이 거인의 시선은 지난주 수요일하고 그 전주 수요일이 휴장이었었죠. 그래서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 지금 우리 시장이 주요국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하락 요인들이 좀 있었죠.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이 하락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일본도 조금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 독일도 마이너스, 중국도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명인 들여보기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작년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냐,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여기 나스닥하고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주요국 증시를 정리를 했습니다. 나스닥이 작년에 시작했던 24년에 시작했던 시가가 14,873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종가가 19,310포인트 정도로 마감돼서 29.83%가 올라왔어요. 자, 뭐 미국 쪽은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 유럽 쪽은 미국 쪽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독일이 18.3%, 그다음에 유로스톡스 지수가 8.12%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시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20.19% 상승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대만 시장은 28.4% 마감했습니다. 대만 시장 지금 뭐 거의 나스닥 시장에 버금갈 만큼 그렇게 급등한 모습이었어요. 자, 뭐 그 차이는 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고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가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난 거죠. 하다못해 뭐 다 경기 침체돼서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중국 증시조차도 마찬가지로 12.7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코스피 시장이 2645포인트로 시작해서 2399포인트로 마감해서 9.3%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866.08포인트로 시작해서 21.69% 하락 마감했어요. 자, 전 세계 시장이 다 좋았는데 우리 시장만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달러 환율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작년에 시작한 게 1261원으로 시작했는데 작년 종가가 1472원 30전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저 이유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우리나라보다 경기가 더 안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빠졌다라고, 이건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작년 여름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우리나라만의 특징들, 우리나라만의 불확실성들, 이런 걸 찾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래야 이 원인을 찾아야 나중에 그게 해소가 되면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찾아봐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작년 여름 이후로 막 그랬었잖아요. 그 최상병 사건 이런 것들 터지면서 되게 어지러웠었고, 그다음에 명태균 이런 것들 터지면서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자, 그런 어지러운 정치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많이 빠진 걸로 작년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해소는 안 됐죠. 하지만 작년은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구간이다라면 지금은 향후에 점점 또 나아질 거다, 안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작년에 엄청나게 그렇게 급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키 맞추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급락했는데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이런 과정에서 한국 시장을 팔면서 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한 그런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수급 한번 살펴보면 이거 참 진짜로 제가 한번 세봤어요. 월요일 날 제가 작년에 언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는지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그걸 찾아보니까 10월 중순쯤에 이틀 연속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틀 연속 매수한 게 없더라고요.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외국인들 눈에는 굉장히 불확실성들이 보였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오늘 뭐 한 517억 정도밖에 안 돼서 작지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아직까지 아주 크진 않지만 외국인들 오늘까지 4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각이 뭔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내 내부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12월 24일 날 우리 전체 고객 예탁금이 50조 6천억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1월 2일 기준으로 57조를 넘어섰어요. 자, 이제는 시장에서 보는 눈들이 한국 시장이 좀 안정을 잡고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샀다 팔았다 하는데요. 요거는 일단 지금 규모가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내일이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들이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요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옵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게 되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이렇게 3일 연속 순매수를 했죠. 풋옵션 쪽은 오늘로써 4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 콜 매수, 풋 매도 포지션. 요건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 전체 그리고 이 파생 시장을 봐도 그렇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자, 요거 마지막으로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62평선에서 계속 돌파했다가 조금 밀렸다가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62평선은 돌파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또 돌발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와서 시장이 밀린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보시면 여기 21, 2평선이 위쪽으로 빨간 선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밑에 지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한시름 좀 놓고 이 섹터나 종목들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진단키트하고 그런 쪽들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돈 조금만 갖고 그냥 재미로 좀 매매하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저도 2025년이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생물보안법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미국에서 통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죠. 트럼프가 1기 때 굉장히 강조하고 또 대선 유세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 약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대표 기업들 이런 쪽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을 볼 때는 유한양행 같은 종목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씩 올라버려 갖고 지금 저는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시청자님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두 종목을 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신약 개발에 대한 신약 개발 일정을 거기서 좀 발표를 할 텐데요. 여기는 9개 품목 정도 됩니다. ADC 신약, 요 항체 약물 접합제죠. 그리고 또 4개의 다중항체 신약에 대해서 신약 개발 일정을 발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죠. 복제약을 만든 기업이었는데 향후에 이런 신약 개발까지 모멘텀이 더 더해진다라면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다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 셀트리온은 트럼프 아까 말씀드렸던 약가 인하의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서정진 회장님은 이 셀트리온 올해 실적에 대해서 매출 5조를 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 작년 2024년도에 3조 4천억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출이 뭐 한 1조 5천억 정도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40% 이상 증가할 것 같다라고 서정진 회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주가가 지금 이 상태에 있을까요, 셀트리온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실적 하나만 보더라도 이 셀트리온은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좋은 다른 얘기들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이게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실적이 되고 그런 팔방미인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만 하는 회사들 그리고 실적도 안 나오는데 기대감으로 움직인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들 시청자님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신라젠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요. 그다음에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식 투자 일단은 안 깨지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50%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에서 50%를 깨지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이 나야 됩니다. 10만 원짜리가 50% 깨지면 5만 원인데 그거 복구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금연 같은 종목 80%가 하락했습니다. 80%가 하락했으면 이거는 몇 프로일까요? 500%가 올라야 돼요. 5배가 올라야 되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2만 원 됐으면 그게 10만 원 가려면 5배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깨지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이에요. 그러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실적 모멘텀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셀트리온은 거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HK이노엔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움직이죠. 급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래에서 바닥 다지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요거는 올해 K캡이라는 그 역류성 식도염 질환에 쓰는 약이죠. 우리나라 국산 30호 신약입니다. K캡 미국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올해 초에 비만약, 지금 비만약이 가끔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죠. 비만약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신청한 게 있어요. 요게 한 4월 달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임상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HK이노엔 역시 마찬가지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또 로봇 섹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대의 변화를 보십사 하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로봇주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이거 시대의 변화가 네이버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을 수백 배 수익을 나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입니다. 자, 근데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봇 주식들도 아무거나 막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죠. 로봇 주식 이쪽에 깊숙하게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 하는 얘기들이 로봇주 뜨니까 다들 로봇 이런 얘기 하죠. 자, CES에서 로봇 핵심으로 그렇게 관심 받을 거라는 얘기는 12월 달에 진짜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CES라고 얘기를 하죠. 오징어 게임 주식 역시 마찬가지 한 달 정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10,000원이 더 올랐습니다. 16,000원대 말씀드렸는데 26,000원 갔다 왔어요. 이건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로봇 주식들 크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뭐 제가 요거 다른 종목들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T로보틱스 고점 39,500원입니다. 지금 8,200원이에요. 로봇주 아무거나 샀으면 이렇게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 뉴로메카도 한번 볼까요? 뉴로메카도 보면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작년에 고점이 45,900원이었습니다. 지금 29,8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보면 로보티지 같은 종목도 있죠. 자, 이거 46,450원이었습니다. 지금 26,450원이에요. 아무거나 막 간다고 로봇 주식 좋다고 TV에서 얘기한다고 아무거나 따라잡으면 이렇게 당합니다. 자, 처음 말씀드릴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작년에 굉장히 많은 재료를 제가 TV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작년 말에 우리 휴장일 때 삼성에서 지분 35%까지 확대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콜옵션 행사하는 거요. 자, 이 부분도 미리미리 되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시청자님들. 제가 엄청나게 많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자, 이제 그 재료는 많이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 나온 거예요. 나중에 올해 굉장히 좋은 재료들 많이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주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일 내에 이 AI를 접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타하고는 작년에 개발해 놓은 그 상체만 팔 2개 달리고 하체는 저 바퀴로 이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있죠. 토요타하고 그 공급에 대해서도 얘기가 조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그다음 사족 보행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자,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는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참 작년 12월 달보다 지금 뭐 한 달도 안 됐는데요. 거의 더블 이상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쫓아가세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양심상 말씀 못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12만 원, 13만 원 이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향후에도 나올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뭐 어느 정도 기본 물량은 어느 정도는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받는 구간 한번 잘 노려보시면 또 향후에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LIG 넥스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것도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12월 달에 17만 원 할 때 그때 주식 투자는 이럴 때 매수해야 됩니다. 남들 피 흘릴 때 그때 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많이 올랐어요. 그때보다. 자, 이 LIG 넥스원 역시 조정받는 구간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로봇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미국 로봇 기업을 작년 8월 달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 기업은 미국 국방부에다가 사족보행 로봇 군용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조정받는 구간 한번 잘 노려보십시오. 그리고 실적 부분도 올해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뭐 이런 종목들은 종목마다 올라올 때마다 좀 팔아야 되는 종목이 있고 조정받을 때마다 사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다 조정받을 때마다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LIG 넥스원 잘 노려보시고 다음은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를 볼게요. 근데 로봇에 웬 삼성전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죠. 첫 번째는 기판 사업. 기판 사업은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LCC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카메라 모듈이 있죠. 큰 사업부가. 자, 지금 AI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투자되죠. 뭐 어제도 트럼프가 자랑이 늘어졌던데 내 친구가 UAE에 사는 내 친구가 가쁜데 그 친구가 200억 달러를 미국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AI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아직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많이 수요가 늘어나겠습니까? MLCC.
서버용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이 삼성전기는 MLCC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이거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봇은 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봇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겁니다. 로봇 시장이 많이 커지게 되면 이 삼성 그룹에 있는 삼성전기가 만드는 이 카메라 모듈이 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주가 자체만 봐도 지금은 사 들어갈 구간입니다. 작년보다, 재작년이네요. 2023년보다 2024년도 실적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주가 자체는 지금 2023년도에 하단부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3호기가 삼성전기도 되게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투자 수익은요, 시청자님들, 미래 가치에 비례하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 가치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주도주를 좀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올해 주도주 역시 마찬가지로 AI, 로봇, 방산, 이런 쪽이 될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갖고 종목을 잘 선정을 하신다라면 올해 아마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